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이 1,52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 제7만 원까지 빼면 최종 소득세는 약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 원이 더해져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약 4~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적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약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이중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평생 일궈온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월 200만 원의 연금 실수령액은 17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낮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이 결국 손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이러한 보장성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전체적인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여러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바치는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에게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 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이 1,52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 제7만 원까지 빼면 최종 소득세는 약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 원이 더해져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약 4~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적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 소득이 약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이중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평생 일궈온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월 200만 원의 연금 실수령액은 17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낮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이 결국 손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이러한 보장성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전체적인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여러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바치는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 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이 1,52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 제7만 원까지 빼면 최종 소득세는 약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 원이 더해져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약 4~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적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 소득이 약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이중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평생 일궈온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월 200만 원의 연금 실수령액은 17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낮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이 결국 손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이러한 보장성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전체적인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여러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바치는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 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이 1,52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 제7만 원까지 빼면 최종 소득세는 약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 원이 더해져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약 4~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적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 소득이 약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이중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월 200만 원의 연금 실수령액은 17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낮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이 결국 손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이러한 보장성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전체적인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여러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바치는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 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 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2,52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 제7만 원까지 빼면 최종 소득세는 약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 원이 더해져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1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약 4~5%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적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약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을 받고 계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이중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평생 일궈온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월 200만 원의 연금 실수령액은 17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액을 낮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이 결국 손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올려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이러한 보장성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을 무조건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전체적인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여러 개의 기둥으로 노후를 바치는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은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될 이 연금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에게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확신을 더하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하며 꾸준히 소득을 유지했던 분들이 많아 30년 이상의 긴 가입 기간과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높은 연금액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역시 엄연한 소득이며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점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다 뗀 월급으로 낸 내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인 셈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년간 연금을 납부한 분이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금이 언제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국가는 연금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연금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며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인물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200만 원, 즉 연간 2,4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먼저 연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4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약 7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뺍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 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